네, 안녕하세요.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질문이 있어요 코너 그리고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청년 두 명이 함께하게 됐는데 먼저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중 몇 개 추려봤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많이 들어봤죠. 아, 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하루하루 일과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번 거 당장 쓰자.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길까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소비 패턴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저 예, 자신도 청년이지만 예.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행어가 있다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소비를 다 소득에 다 그때그때 다 쓰냐 그런 얘기 좀 다른 얘기겠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요로라는 거나 또는 이제 그 삶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행복을 미루지 않고 하는 소확행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 같은 컨셉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 세대, 앞 세대들이 행복을 자꾸 뒤로 미뤄요.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 3년을 지옥같이 공부해가지고 대학만 가면 이제 저기 나는 행복하겠지. 예쁜 여자들이랑 맘대로 만나고 술도 맘대로 먹고 뭐 대학 가면 막 꿈에 부풀어서 대학을 오죠. 그러다 보면 또 대학 와가지고는 야, 취업만 되면 뭐 그래가지고 막 이러죠. 그러고 뭐 그래서 취업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과장만 되면 뭐 이런 게 이제 신입사원서부터 이렇게 승진하면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애들만 제대로 크면 뭐 이러는 거죠. 네. 다 미루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한 20대 중반까지 교육을 받고 20대 중반부터 한 60대까지 돈을 벌고 애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나의 삶을 찾겠다.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수직형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때 교육이 있고 돈 벌고 이때 가서 행복이 있고 근데 이제 결국 그러고 보면 여유 있는 때는 늘 안 와요.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죠. 껄껄껄 뭐 할 걸 뭐 할 걸 그래놓고 나 이렇게 뒤로만 미루고 미루다 보면 끝내 행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처럼 20년 전에 배운 거를 30년 써먹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제?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 학교를 졸업했어도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지? 예, 그러면 일하고 공부하고 엔조이 하는 거를 그때 섞어서 믹스하지 않으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만 살고 맨날 뒤로 미루고 가부를 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산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병렬형으로 일과 학습과 엔터테인먼트를 다 믹스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멋있는 삶을 잘 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게 이제 요로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인생이 어디냐는 게 지금 막 즐기다가 또 우리 저기 개미와 배짱이 시기죠. 그죠? 지금 다 써버리고 나면 건강하고 돈 벌 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남아있는 인생은 뭐예요?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아픈 인생이 뒤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밸런스를, 그러니까 그 스텀블링 온 해피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연히 이제 행복에 대해서 뭐 우연한 행복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대학교 때는 야, 왜 월요일 날이 중간고사였는데 불금 가서 즐기고 술 먹느라고 공부 안 해가지고 C를 받았을까? 그래서 막 그 논 거를 후회해.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면 40이 지나가지고 야, 그 젊고 좋을 때 연애도 좀 하고 파티도 가고 뭐 그랬어서
캠퍼스 낭만을 안 하고 왜 그때 공부만 했을까? 내 청춘을 왜 이렇게 버렸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늘 후회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도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정반대로 20대 생각하는 거하고 40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대는 공부를 안 한 걸 후회하고 40대는 공부만 한 걸 후회한다는 거지.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삶을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가지고 계속 요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한 번 사는데 오늘만이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지. 내일도 인생이고 10년 후도 인생이고 50년 후도 인생인데 지금 즐기다 50년 후에 가서 고통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로라고 하는 거를 너무 초단기로 라이프를 보면 아주 위험해지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이거 있어요. 쿠키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쿠키 테스트가 뭐냐면 6살짜리한테 쿠키가 여기 있어. 엄마가 나갔다 올 거야. 그랬는데 네가 엄마가 갔다 올 동안 이 쿠키를 안 먹고 있으면 갔다 와서 한 개 더 줄게. 그러면 아주 어린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쿠키를 먹고 싶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기다려. 한 개 더 먹고 싶어서. 근데 이 테스트가 걔가 나중에 고등학교 됐을 때 수능 성적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공부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자기 통제가 필요한. 그렇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노는 게 더 즐거운 일이잖아. 네.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배필 만나고 뭐 저 더 많은 수입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그 현재의 내 쾌락이나 행복을 희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성 있는 게 타고나는 기질에도 이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쿠키 테스트가 이제 미국에서는 SAT 성적의 몇 %를 이미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욜로를 하시는 거를 적당히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건 맞는데 라이프가 오늘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잖아요. 그죠?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투자를 할 거냐. 여기에 밸런스가 이제 어려운 거라서 이걸 정말 버는 대로 다 쓰고 나중엔 걱정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삶이죠. 네. 결국 이제 욜로하다 골로 안 가려면 그래서 재테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비트코인 그 열풍 현상이거든요. 혹시 그 시친군이 네, 저희가 이 좀 질문을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비트코인이 어느덧 1,500만 원 찍었다가 오늘은 1,200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욜로라는 거는 어떤 지혜로운 거기보다는 좀 직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어떤 직관적인 거에 대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비트코인을 하나 투자를 너무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동의를 잘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선 재테크라고 그럴 때 자본의 투자 이익만이 재테크냐 하는 관점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투자야. 그게 훨씬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개그맨을 했잖아. 근데 김재동은 어느 순간에 한 시간에 1,500만 원 벌잖아요. 네. 그게 뭐 거기에 부당한 건 있을지 몰라도 다른 개그맨에 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차별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맞는 걸 차별화한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 몸값을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인건비가 싸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투자는 젊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이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긴 해요. 그죠? 택시 기사를 할 수 있고 우버 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돼서 만약에 의사가 되고 뭐 파이낸셜 엔지니어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 어떤 데서 뭐 유튜브에서 명성을 막 올리고 책으로 명성을 올려가지고 한 시간을 가서 얘기를 누구는 20만 원 받는데 누구는 2천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젊었을 때는 조금 1,0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아. 그런데 한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8,000원을 받는 사람이냐, 시간을 가면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냐,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냐,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냐,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어서 투자는 이제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투자가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투자고 경험을 쌓고 좋은 커리어 패스에 따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이런 그 뭐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고 해외 연수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세기업에 가느냐 중소기업에 가느냐 대기업에 가느냐에서 전혀 다른 급여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투자가 훨씬 평생으로 보면 라이프타임 투자로보다는 효율이 훨씬 큰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보통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10%가 넘었었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막 20%고 보통 예금에도 12%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내가 1억 원을 연봉 1억이다. 그럼 이자율이 10%면 집에 10억이 있으면 10% 이자를 주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로도 10억이 되잖아. 그러면 10억만 있으면 회사 안 다니고 집에서 놀아도 되지. 그러면 역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1% 주거든. 그럼 1%일 때 10억을 받으려면 현금이 얼마 있어야 돼? 100억을 넣어놔야 되는 거야, 100억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자가 낮아지면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커진 거야. 돈을 못 불리니까. 그죠? 내년에 가서 돈을 못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월급 잘 주는 회사에서 오래 다니는 게 제일 큰 재테크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300만 원, 500만 원을 우습게 아는데 500만 원을 500만 원이라고 그래 이제 300만 원 그래봐야 연봉 4천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다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왜 근데 4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봉 1억의 가치가 100억 자산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회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은행 집어넣으면 이자가 없어. 예금을 해도 이자가 0.3%도 안 돼. 0.2% 아주 잘 주는 데서 0.2% 이렇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사회인 거야. 그 얘기는 현금의 가치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잘 고용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 고용하면 매달 더 많은 돈이 나가잖아. 이 사람의 연봉이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낮아지는데 나가는 돈은 엄청 중요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그 월급이 엄청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이제 저금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금리가 되면 저고용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도 줄고 이런 현상이 이제 경제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선 재테크를 젊어서 했을 때 뭐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요행 있는 사람은 좋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게 복권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벌어 들어온 돈은 쉽게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테크라는 거를 몸값을 올리고 만약에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니라면 네. 또는 사업을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재주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몸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비싸게 고용돼서 하든 그리고 고용되거나 사업을 해도 길게 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면 그게 재테크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훨씬 평생으로 보면 중요한 재테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분은 오래 버티는 게 재테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큰 부자들은 이게 언앤 인베스트라고 그러는데 월급을 버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월급만 버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훨씬 빨리 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남 아줌마를 우습게 하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려면 언앤 인베스트 벌어서 투자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 그럼 투자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 좋은 투자를 하려면 좋은 데 가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남이 모르는 어떤 회사가 되게 성장 지금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나하고 다른 수익률을 낼 거잖아. 그래서 강남 아줌마라는 게 뭐냐면 남편이 어닝하고 부인은 투자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실히 어닝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투자에 되게 무관심해. 예, 그거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자를 일찍 경험해 보는 건 좋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막 한 해에 막 700% 올라가고 10배 올라가고 그러면 100만 원만 해도 막 1000만 원, 2천만 원이니까 큰 돈이고 1000만 원 했으면 1억이 되니까 몇 천만 원 했어도 몇 억이 되니까 몇 년 급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첫 번부터 자기 돈을 몇 천만 원 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위험한 투자니까. 몇십만 원에서 돈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 되면 몇백만 원을 다시 넣고 뭐 이런 거지. 네. 초기 자본을 그렇게 많이 넣는 사람은 의외보다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왜 젊은이들이 하냐. 젊은이들이 딴 데서 돈 벌 기회가 없으니까 일확천금을 가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투자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세대는 다 리니지 하셨잖아. 네. 저 리니지요? 네, 리니지 안 했어요? 저희는 리니지. 게임 머니 같은 거 안 벌어봤어? 여기서 좀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리니지 했습니다. 형님은 리니지 하셨어요. 뭐 했어요? 게임 머니 안 했어요?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수집 안 메이플 해봤어? 스토리 했죠. 아. 메이플 스토리로 거기에 ICM 게임 머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베이 이런 데서 막 교환해서 현금화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벌써 2000년 때부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 세계에서 MMORPG니 이런 게임이 우리나라가 효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때 10대들이 벌써 30살이 된 거거든.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잖아. 그래서 이미 그 세대들은 10대부터 게임 머니를 사이버 머니를 벌었던 거야. 그렇죠. 벌어서 팔았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서든 어택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게임 머니하고 아이템을 너무 많이 축적했었거든. 200만 중에 랭킹 5인가 뭐 그랬어요. 별 3개인가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은 밖에 세상에는 돈 벌 기회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가면 조금만 노동을 해도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세대가 자랐고 이미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요새 저 채굴업자 모양 중국에 가가지고 저기 공부 잘하는 애들 고용해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 시켜가지고 게임 머니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환해가는 그 소위 그 작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 채굴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도토리 아주 익숙하잖아요. 싸이월드 가지고 도토리 사가지고 그걸로 막 음악 깔고 뭐 괜히 뭐 신혼방처럼 예쁘게 차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이버머니에 익숙한 세대들인 거죠. 지금 와서 30대.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었던 거야. 네. 그게 리니지에서 발행한 게임머니든 블록체인이 만든 비트코인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내가 시간을 줘서 게임에서 받느냐, 돈 주고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아이템베이 가서 옛날에 그 교환해주는 사이트에 가면 다 현금으로 교환이 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들은 그게 이제 그 사이버머니 소위 네이티브 원주민 세대고 이제 금융위원장 뭐 그
이런 분들은 백날 들어봐도 그게 뭔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니까 헛소리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할 생각은 더더욱 안 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바다 이야기 사기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가 아는 게 바다 이야기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잘못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위험한 투자하고 투기하고 뭐냐면 뭐 그게 위험도가 얼마냐까지 얘기하지만 무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이런 거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옛날에 주식 투자했다 망해가지고 맞아요. 가정 파탄 데가 들어간 분들 많아요. 이런 건 투자 아니야. 뭐냐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디까지인가. 창업자들은 갬블러가 아니에요. 사실은 통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창업을 성공한 사람들은 복권도 안 사.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갬블링도 잘 안 해. 이 사람들이 즐긴 건 뭐냐면 자기가 캘큘레이트된 리스크 테이커야. 무모한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해. 나 창업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 내가 추여할 수 있는 돈은 우리 집 엄마 아빠한테 하고 뭐 친구가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만 날려먹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가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기서 3년은 내가 버텨보겠다. 이게 내가 마지선이다. 이게 창업가의 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해서 실패를 했어도 나는 이걸 통해서 재무도 배웠고 전략도 배웠고 소비자들의 의도 배웠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대기업 취업할 때 되면 2, 3년 경력하고 수많은 경험하고 시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를 막 그 친구한테 보증 서고 뭐 여기 가서 돈 받아가지고 40대 중반까지 안 되는 일을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계속 끌고 가면 그때 가서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취업할 기회도 없고 그때 가서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자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도 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가 안정된 투자도 있고 위험한 투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거 위험도를 계산하고 하는 게 투자지 그냥 뭐 아니면 이건 투자 아니죠. 이건 투기고 모험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용돈하고 조금 한 걸 가지고 내가 아는 기업에 주식 투자 조금 해보면, 뭐 날리고 얼마나 날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게임기 산 돈 중에 게임기 안 사고 한번 50만 원은 여기다 써보겠다. 그럼 내 인생에 아무런 데미지 없어. 그거 날라가가지고 50만 원이 10만 원이 되든, 재수 좋아서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든, 그죠? 500만 원 되면 좋은 거고, 50만 원이 뭐, 10만 원 돼도 내 인생에 큰 데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찍 해보는 거, 그런 거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돈 버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뭐, G마켓 같은 데 오픈마켓에서 조그마한 거 물건을 사본다든지, 하다못해, 이사 갈 때 집안에 있는 중고 물품 같은 거를 번개나라 같은 데서 팔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연습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창업을 잘하냐 그러면, 사업을 아주 애들 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거르지 세일을 해. 거르지 세일은 뭐냐면 계절 바뀔 때 집에 안 쓰는 중고품 골동품 내놓고 동네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 더운 날인데 막 사람들이 와, 자전거도 중고 자전거, 옷, 가구 이런 거 싸니까 사러 오잖아요. 옷도 뭐 우리는 야 저거 헤어진 거 남의 입던 옷으로 누가 입나 그러는데 뭐 50센트 1분에 다 팔아.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돈이 생기니까. 그럼 옆에 6살짜리가 옆에다가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25센트씩 팔아요. 근데 저녁에 엄마 아빠가 정산을 해. 너 이거 엄마 아빠가 산 레모네이드 가루 썼지? 우리 냉장고에서 얼음 썼지? 그거 보면 다 원재료는 누가 산 거야? 엄마 아빠가 산 거잖아. 네가 25센트 받은 거 중에 15센트는 원가고 10센트가 네 노력이니까
25불 벌었으면 일부분 10불이고 어. 엄마 아빠한테 원가를 15불 내야 된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 많고 돈 버는 재미를 가리키고 부당한 수입이 아닌 거. 그래서 꽁돈을 잘 안 줘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해와서 뭐 고등학교 때 되면 옆집 가가지고 잔디 깎아주고 그러면 그렇죠. 그 아빠가 산 모기 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에다가 기름 넣어서 했잖아. 그러면 그 재료 그 기계값하고 기름값은 아빠한테 줘야 되는 거야. 네. 내 수고는 내가 한 거고. 그렇지만 자기 수고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이런 거지. 한번 깎을 때마다 20불을 동네 아저씨들한테 다 오더를 받아왔어. 근데 기계를 훨씬 더 좋은 거래 가지고 짧은 시간에 깎으면 여러 집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돈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생산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을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계속 시킬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 잔디 깎아줄 오더 주는 아저씨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일찍부터 시장이 뭐고 돈 버는 게 어렵고 이런 걸 배우면 수입을 다변화하는 네. 그런 거 하고요. 그 아까 이제 욜로와 투자의 그 소비를 할 때 부자가 되는 소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있거든요. 네,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큰 권력을 향유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돈 주고 물건 살 때야. 손님은 왕이라고 그러잖아. 네. 여러분이 얼마나 학교에서 구박을 받든 집에서 구박을 받든 돈을 가지고 가게 안에 가면 최고로 대접을 받잖아요. 네. 그죠? 그게 가장 쾌락을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장 대접을 받는. 그렇죠. 자기가 갑이잖아. 그지? 네. 네, 권력이잖아. 살 때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고 봐서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이 무지하게 많은 동물이에요. 네. 그런데 똑같은 소비인데, 자, 그 기업에서 복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변, 대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산 거하고 자동차를 산 거를 딱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잘 사면 남한테 렌트를 줘. 근데 고급 자동차를 사면,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나중에 물건을 똑같이 물건이잖아. 네. 현금을 주고 고정자산을 산 거야.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오피스텔을 산 게 있고 고급 스포츠카를 샀어. 그래서 이 오픈카가 쫙 몰고 가면 또 금발 미녀가 옆에 탈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 두 물건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있고 돈이 나가는 자산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돈이 오피스는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거고, 물론 잘못 사면 이것도 큰일 나고요. 자동차는 무조건 감가상각되고, 그렇죠. 네네. 저기 보면 보험료 내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또 멋진 차 있으니까 멋진 데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더 비싼 데 가서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계속 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뭐냐면 큰 그 구매를 할 때 이 물건이 들어오면서 나의 후에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구매냐, 재산 축적이 재산이 돈이 빠져나가는 구매냐.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 과시성 소비야. 스포츠카 타고 싶잖아. 멋있는 거 하고 있잖아. 멋있는 옷 입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과시형 소비인데 뭐 그래야 또 저기 이쁜 여자친구 사귀는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재산 축적에는 저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게 캐시 플로우인이 되는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썼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인세가 계속 들어오는 들어오죠. 거죠. 그러니까 네. 급여 외에도 인컴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이 부자가 되려면 여러 명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한 사람도 인컴 소스가 여러 개가 되는 게 좋아요. 월급뿐만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에서도 수입이 생기고 주식에서도 아니면 좋은 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잘 만들었더니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수입원을 그리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
그게 지적 자산일 수도 있고, 뭐 아까 부동산 같은 물리적인 자산일 수도 있고, 금융 자산도 이제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가능하면 소득원을 여러 명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맞벌이가 좋은 거죠, 그죠? 네. 아들놈도 만큼 크면 빨리 가서 돈 벌어오라고 일찍 가르치는 게 개인 생애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안의 소득원을 열고 나도 소득원을 다양하게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소비할 때 욜로를 할 때도 뭐 소확행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돈 버는 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투자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어요. 투자 원칙이 이제 두 가지다. 아까 자산 형성으로 보면 캐시플로우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생각해봐라. 한 번 좀 더 생각해봐라. 네.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글쎄 이것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남의 웹페이지에다 좋은 사진 팔아먹을 수 있는 건지 네. 저거를 그냥 폰만 잡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건 이제 캐시 아웃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좋은 사진 있으면 어디 가서 더 찍고 싶고 렌즈 사고 싶고 만원 렌즈 찍고 싶잖아요. 근데 저거 잘 찍으면 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진 한 장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올 투자냐 돈이 나갈 투자냐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누구나 그렇게 꾸준히 하면 이제 부자가 은퇴할 때도 내가 나백만 장자가 된다. 그게 부자 아빠가 하는 아빠의 얘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거는 물건에 대한 욕심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잖아요. 좋은 차를 사면 그것 때문에 얼마 동안 기쁠 것 같아. 한 6개월 가지 않을까요? 집을 네. 직장 가까이에다가 20평짜리 원룸 얻을 수 있는데 2시간 밖에 가면 40평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 있어. 좋은 2시간 밖에 있는 데 가서 좋은 전원주택 사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 몇 동안. 저는 달 1년 가겠습니다. 저도 한 그 정도. 6개월 안 가. 아, 출퇴근하면서 맨날 투덜거려. 아, 차 막히고 시간 낭비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은 1년이 가는 행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자친구나 그 배우자하고 아니면 가족하고 정말 좋은 데 가서 좋은 베케이션을 했다. 기회 때마다 좋은 그 추억이 떠오르면 네. 그 유틸리티는 그 효용 가치는 평생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아. 계속 반추할 수가 있잖아. 네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콘서트를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물건보다는 좋은 경험에다가 소비를 하는 게 아, 행복감을 누적시키는데 좋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소확행 이런 것도 이게 뭐 좋은 예쁜 여자친구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물건에다가 많이 행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주 단기적이고 그 후에 후회가 더 크다. 그래서 행복한 소비를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 축적에 할 때 어떤 원칙, 그 다음에 행복을 쌓아가는 데서는 어떤 소비가 좋냐.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경험. 소비, 그 투자. 그거는 소비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몇 년 전에 갔다 온 뉴질랜드의 사우스 아일랜드의 그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해서 4박 5일 전 세계에서 영국에서 있는 크로스 컨트리 매거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갔다 오고 우린 끊임없이 뉴질랜드 청정 지역에서 했던 그 트레킹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깝지 않은 소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행복할 때 경험에다가 소비를 해라. 물건 소비하면 얼마 못 간다. 네. 좋은 집 때문에 흥분하고 이런 거는 그 양평 이런 데 가서 물이 보이고 뒤에 산 있고 이런 거 잔디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전원주택 했다가 주말에 가잖아. 네. 그새 먼지 잔뜩 쌓이고 잡초 많이 있고 막 잔디 엉망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와. 그러고 나면 그래서 좋은 전원주택 사가지고
막 흥분하는 건 2달이고 2달 후부터는 막 후회한다고 그런 게 많아요. 네. 네. 되게 비트코인이라는 우문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현답까지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비트코인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만드는 건 저희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제가 무엇을 위기인지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집어넣어야 거기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요새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준비하다가 뭐 요번에 원래 오늘 찍으려고 그러다가 못 찍었는데 페이스북에 리브라라고 하는 새로운 그 암호화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트코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그러거든요. 금에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원래는 화폐로 만들어졌는데 비트코인 주고 요새 저기 피자 사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어제 1,000만 원이었는데 뭐 오늘 1,500만 원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로 사 먹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어제 1,000만 원인데 오늘 700만 원 될지 600만 원일지 모른다 그러면 잘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죠? 예,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 리브라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페이먼트 코인으로,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나 이런 것처럼 그거는 페이먼트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저게 세상에 거기에 막 이렇탈 기업들이 막 30개가 들어붙었거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저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페이스북이 어떻게 바뀔까?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야 거기를 내가 미리 그 공부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나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투자를 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변동되는지, 비트코인이 원래 약속했던 건 뭔데 왜 안 되는지. 근데 주크버그는 왜 그걸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만 두지 말고 호기심도 같이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생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가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애 키울 때 보면은 수학 영재반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인데. 근데 걔들한테 수학에 아주 어린 애들한테 수학의 개념을 가르치려면 막 그 무빙 에버리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불 마켓이고 어떤 게 베어 마켓이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평균 주가가 어떻게 되고 평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바뀌잖아요. 무빙 에버리지 이런 컨셉을 애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모의 주식 투자를 경진을 시켜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 그거 시켜. 그러면 애들에게 이제 모의 그 가상의 머니를 1,000불씩 주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키고 나면 팀별로 야 어디다 주식회사 가려면 첫 번에 투자하는 건 다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에는 다 지네가 아는 회사니까 맥도날드에다 다 집어넣어. 애들이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잖아. 맥도날드, 토이스토리, 토이자로스 이런 데 지네가 좋아하던 지금 망해서 없어진 이런 데다 투자해. 그래놓고 이제 자기네가 막 이 전체 경진대회를 하는데 꼴찌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스터디를 하는 거야. 어떤 주식이 오르가.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가서 묻는 거지. 어디다 투자하면 좋아요? 그 왜 투자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서 컨셉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고 주식 투자하고 뭐 선물 투자하고 금에 대한 투자. 금도 여러분 부자들이 이렇게 괴짝으로 사는 줄 알죠? 은행에 가면 그람 단위로 사요. 그 금은 보지 않고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새로운 핀텍에서 막 0.1g 단위로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투자를 10,000원어치도 할 수 있고 10만원어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부자들이 금괴 쌓아놓고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금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걸 작은 금액으로 해보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달러가 막 변동이 심해지면 금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원칙을 알면 경기 예측의 하강 경로로 간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금 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날씨가 어떻게 되면 올해 옥수수 작황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옥수수 선물 투자를 해요. 근데 네. 그런 걸 다 우리는 무슨 부자들이 큰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돈이 많이 모였을 때이고 네. 작은 걸 일찍 경험해 보면 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옵션을 많이 할 수 있죠. 미국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리츠라고 그래서 부동산도 증권처럼 뭐 어떤 회사가 저기 지금 파이낸스 빌딩을 산다. 그러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건물 사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10만 원어치 증권을 살 수 있어. 10만 원어치만 사는 거야. 네. 우리가 주식 사듯이. 그게 이제 부동산 증권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에 산 게 200억이 되면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잖아. 아무 때나 그 증권은 또 거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경험해보고 공부하고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젊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몸값 올리는 투자다. 네, 잊지 마시고. 맞습니다. 너무 네. 여러. 그래서 저희 그 오늘 그 첫 번째 그 재테크라는 걸 테마로 해서 이제 뭐 욜로 현상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자기 투자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창업가들에 대한 조금 좀 오해도 있다 대로 그분들은 생각보다 calculated risk taker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청년이 함께하는 교수님 질문 있으면 코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더 좋은 질문들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